안녕하십니까. 중구발전 가족 여러분, 9월 첫째 주 코미포 뉴스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이정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경주입니다. 외부 활동 감소와 비타민 D 결핍에 따른 골다공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을 장마와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어렵지만 가벼운 산책과 하체 운동으로 가을철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협력기업 성장 기반 지원으로 상생에 힘쓰고 있는 중구발전의 지난 한 주간의 소식 코미포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SG 경영 추진을 위한 실행 체계 및 100대 혁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능형 안전로봇 상생기술연구회를 시행했습니다. 청년 창업 프로젝트 꿈을 펼쳐보령 제3기 예비 창업팀 모집 소식입니다. 전력산업 현장에 초소형 전기 화물차를 배치했습니다. 경험형 스마트 마켓 구축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한 제3회 작은 전시회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코미포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난 8월 25일 ESG 경영 추진을 위한 실행 체계 및 100대 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추진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노사 공동선언을 시행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를 활용해 혁신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ESG 경영 및 실천에 적극 협력하는 선언문을 작성해 대내외에 공표해 실행력을 강화했습니다. 김호빈 사장님은 ESG 경영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 이번 ESG 추진 계획 및 혁신 100대 과제 발표를 통해 2021년을 중구발전의 ESG 경영 원년으로 삼아 대외적으로는 중구발전의 대전환점의 시작으로 대내적으로는 직원들에게 혁신 마인드를 고취시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난 8월 25일 한국로봇산업협회와 발전소 디지털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능형 안전로봇 상생기술연구회를 시행했습니다. 로봇 상생기술연구회는 로봇 기술의 발전소 적용을 위해 올해 2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작년에는 안전, 환경, 신재생 분야에서 13개 현장 과제를 발굴해 현장 적용 및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올해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각 분야의 위험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발전소 지능형 안전로봇의 신사업 분야를 창출해 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발전소 디지털 안전인프라 구축을 선도할 예정입니다. 우리 회사는 청년 주도의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창업 플러스 프로젝트 꿈을 펼쳐보령 제3기 예비 창업팀을 9월 15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보령시내 창업을 꿈꾸는 예비 사업가를 대상으로 3개 팀을 선정, 창업 자금과 임차료를 합해 팀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은 한국판 뉴딜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 보령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은 한국중구발전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호빈 사장님은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좌절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난 8월 17일 전국 사업소에 DP코사의 초소형 전기 화물차 포트로 EV 10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회사는 업무용 자동차 교체 및 신규 구매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최우선으로 구매하며 전기 자동차 충전 환경 확대에 앞장서는 등 매년 환경 친화적 자동차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발전소 현장에서 궂은 날씨나 야간에도 초소형 전기 화물차가 잘 식별되도록 반사 필름을 활용한 이미지 랩핑을 통해 발전소 내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김호빈 사장님은 업무용 자동차의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환으로 대기 환경 개선과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적극적 보급 노력을 통해 이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난 8월 26일 본사에서 동네 슈퍼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경험형 스마트마켓 구축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기업이 디지털화에 총력을 기울여 동네 슈퍼들의 경영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회사 주변 동네 슈퍼가 코로나19 이후 스마트화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365일 흥미롭게 체험하며 소비할 수 있는 스마트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니즈가 부합돼 이번 스마트마켓 업무 협약을 맺게 됐습니다. 김호빈 사장님은 이번 경험형 스마트마켓 구축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추세에 대응해야 하는 회사 주변 동네 슈퍼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난 8월 2일부터 20일까지 본사 1층에서 지역 문화예술이 있는 아름다운 공공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문화예술인 홍보와 판로 개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3회 작은 전시회 행복한 글과나무전을 진행했습니다. 우드버닝은 낙죽 또는 낙화라고도 하며 실생활에 멋을 더하는 실용예술 장르로서 한 번 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빠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4년 보령에서 글과나무 협동조합이라는 마을 기업으로 시작한 행복한 글과나무는 우드버닝 인증교육원에서 많은 작가들을 배출해왔습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발굴하고 전시 기회를 제공해 직원과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관람 기회를 조성하고 지역 문화예술인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섭 아나운서는 평소에 배달 음식 많이 드시나요? 네, 저는 앱으로 쉽게 결제가 가능하고 편리해서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매번 일회용 쓰레기가 많이 생겨서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배달 앱을 이용한 음식 서비스가 전년도 대비 97% 정도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회용품 사용량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일회용 수저와 젓가락은 제외하고 이 플라스틱 용기는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씻어서 종류별로 버리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코인포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